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여기 이제 윤동주의 서시를 각 방법대로 해석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내재적 방법이 이 작품 분석이고, 외재적 방법이 작가 비평,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작가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표현론이라고 해요. 비평 방법, 해석 방법 똑같아요. 작가 표현론. 독자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니까 독자 효용론. 그 다음에 이게 일제시대니까 시대 반영론. 다음 뭐 신화 비평도 있고 원형 비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작가 중심은 작가 표현론 중심으로 작가가 어땠기 때문에 작품이 이렇다라는 걸로 연구하는 거고, 작품 중심의 연구는 내재적, 구조적, 절대적 방법이라고 해서 작품 중심의 방법. 작가 중심 연구는 이게 1번이고요. 이렇게 작품 중심은 이게 2번이고요. 여기서 독자 중심 연구 방법이 이게 3번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매체 중심 연구는 비평 방법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작가가 내재적 작품을 이걸 만들었을 때 요것들을 독자한테 보여줄 때 매개체가 왜 시화전에서 썼느냐 이거를, 시화전 할 때는 어떤 그림으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시가 윤동주의 생애가 나타나는 드라마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활자로 써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는, 이게 매체는 이제 매개체니까 어떤 거 중심으로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네, 여기 보면 각 연구 방법 하나하나 할 때는 거의 학부생 논문 수준 맞습니다. 근데 뭐 내공 내공 천줘도 만줘도 별 쓸데가 없어요. 내공 쓸데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시니까 한번 맞습니다. 일본 말한 것처럼. 근데 답변해주는 사람 좀 있겠죠, 살다 보면. 저 같은 사람. 그래서 1번 작가 중심으로 해보면, 이제 2대 저항 시인이 264번이에요 264번 죄소번호가 264하고 윤동주인데, 이게 264는 남성 중심으로 굉장히 의지적으로 나오고, 윤동주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짜 윤동주가 저항시인이요? 왜?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여성적이고, 남성적인데 여성적이고 소극적으로 써놔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대봐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를 고민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있어도 되나? 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로 하면서 끊임없이 의식을 하면서 독립을 바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항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옥에서 많은 시도 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작품들을 이렇게 쭈르르륵 묶었어, 한 권의 책으로. 그래서 책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야. 그 책의 첫 번째 시가 서시예요. 시집에. 이 서는 실마리 서자예요, 실마리 서자. 단서할 때. 시대 제일 처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되는 시야. 그쵸? 근데 이제 이 시를 쓸 때, 이 시대가 이 작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시인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그쵸? 시인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그럼 시인이면서 뭐라고요? 지식인이야.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뭐 공부를 했으니까 앙불괴어천 해가지고 나오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 일반적인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면서, 그죠? 시인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화자같이 등장했어요. 나는 괴로워했는데, 그죠? 이 시인이 꿈꾸는 게 별이에요, 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별인데, 이 시인이 이 상을 꿈꾸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별을 꿈꾼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은 시인이겠지. 이 시를 쓴 거야, 이 시를. 그런데 오늘 밤이 그 시대면, 그날이면 별이, 이 바람은 현실이거든, 현실. 현실의 차가움이
이 이상까지, 별까지 갈 수는 없는데, 별에 스친다고 하면서, 내가 꿈꾸는 이것에 현실의 차가움이 스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스치지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그 나한테 주어진 길이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야,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해돼요? 네.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를 바라면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고 괴로워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시인으로서 첫 번째는 이상을 꿈꿨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상이 뭐라고? 사랑이었고, 그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시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 시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결백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괴로워하면서 반성하면서 그쵸? 사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진실한 사랑 그쵸? 모든 죽어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적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사랑 커다란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면 그러면 시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작가로 봤을 때. 이게 작가 비평을 이런 식으로 작가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 비평을 했고 두 번째로 보면 그럼 무슨 비평을 해야지? 자, 이제 독자 비평으로 하면 독자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작가 표현론 하는데 독자 효용론은 이렇게 A 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 B 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 독자의 경험, B 독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걸 또 다르게 읽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독자가 보는 것만 가르치는데 A와 B의 차이점, 독자의 효용의 차이점 이런 연구 논문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겠지.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서시 첫 번째 시인데 네가 만약에 시를 쓴다면 그치? 나는 선생의 관점에서 볼게. 네가 첫 번째 시를 네 인생의 첫 번째 시를 쓴다면 그 첫 번째 상황, 오늘 밤의 상황을 정확하게 써줬지. 네. 그런데 요거는 과거의 상황을 쓴 거지.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것처럼 글을 한번 써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네.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네가 독자로서 자 죽는 날까지 하늘로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건 뭐야? 네가 부끄럽고 싶지 않은 게 뭐 있어? 그 느낌들을 써야 독자 효용론이야. 네가 살면서 당당하고 싶은 게 뭐야? 살면서 당당하고 싶은 거요? 나 자신? 나 자신이 노력했으면 이런 거 이제 너는. 네. 그러면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그러는데 이 바람이 요 밑에 있는 바람처럼 네가 이런 바람, 너한테 스치는 바람은 뭐였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치? 너의 개별성을 인정 못하고 그치? 어떤 것들을 강요를 해나가면서 교육 방법에서 성악서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들을 몇 명 만났고 그들의 뇌가 너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바람.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는 네 별이 있었어. 그치? 네.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을 이 매 때문에 너는 계속 뭐라고? 못 느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한다고 느꼈었지. 그전에는. 너는 네가 너에게 주어진 길을 찾고 싶고 걸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박만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안 그래? 네.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밤 수업을 받으면서 너도 별을 꿈끼잖아. 네. 근데 그 예전에 지나간 바람과 다르게 지금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불고 있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데 이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아무 바람도 느끼지 않았을 때 너는 과거를 생각하면 불뚝 화가 많이 났었지. 네. 내가 선생으로서 독자 비평을 한 거야. 너랑 상담하고 수업하던 과정을 이 서시에다 결합시킨 거야. 네. 자, 그러면 너는
너는 이 시를 보고 어떤 걸 느끼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하나 우러러 부끄럼 없이 이걸 보면. 그게 뭐랄까. 네 경험이 들어가고 네 느낌이 들어가면 돼. 이걸 볼 때 네 방식대로 보면 돼. 꽤 좀 도덕적으로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지? 네. 도덕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다음에 잎새 잃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는 좀 약간의 도덕적인 무언가가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흔들렸다. 너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지? 네. 그 경험을 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떠올랐어. 그렇게 하면 돼. 네. 또 별을 노래하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그 사람과 사이에 그런 도덕이 사람과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이의 일을 나타나는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지? 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걸 보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도덕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강력한 도덕성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네. 근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들었을 때 네 느낌은? 오늘 밤에 돌아 했으니까 별이 일종의 제가 알기로 어떤 도덕적 기준을 상징한다 했거든요. 그런 기준. 근데 너는 기준이 있어? 저요 아직은 없죠. 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도덕적인 기준, 별이라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느낌을 깨달으면 되는 거. 네. 그럼 이게 독자 비평인 거야. 그쵸? 이건 내가 선생으로서 하는 본 거고, 이거는 네가 학생으로서 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작가 중심은 윤동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본 거고, 일제시대의 시인. 네. 그죠? 여기에서 독자 중심은 뭐라고요? 이렇게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 너는 누군가한테 배웠던 학생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안 나왔지만 하나 더 하면 시대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일제 치하에 쓰여진 시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꼭 독립군처럼 한점 부끄러움 없이를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잎새 부는 바람. 그럼 잎새 바람이 살짝 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처럼 누군가 모함을 하던 험담을 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나는 나도 독립운동을 해야지. 근데 나는 왜 가만히 있고 시만 쓰고 있고 뭐 하지? 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독립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찬란한 독립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죠? 살지만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래 일제야 너도 용서해주겠다 그래. 그러면서 꿋꿋하게 내가 시를 쓰면서 내가 너네들한테 타협을 안 한다. 그러니까 풀려나지 않고 옥중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서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고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오늘 밤에 일제시대의 차가운 바람이 내 희망, 독립이라는 희망에 스치워서 이 바람이 스치워 잎새에도 그랬는데 이 이상에도 이렇게 현실이 차갑게 느껴지는 오늘 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일제로. 이게 시대 반영이야. 반사에서 그 그림자처럼 비친다. 시대 반영도.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그래서 이 작가는 시인으로서, 독자는 학생으로서, 내 경험으로서,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3번. 반영론은 일제시대로서.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글 자체만 보자는 거죠. 글 자체. 시대도 빼고, 작가도 빼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러면 앙불개어천이라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라는 한자 구절에서 따왔다. 그럼 끝이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한 점은 하나지. 한 점. 이렇게 특정시켰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생략된 거네. 없기를 바란다. 하고 생략된 요게 뭐라고? 내가 괴로워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지.
기준으로, 네가 아까 말한 도덕성의 기준으로 입새라는 어떤 대상에 입새에 이는 바람, 입새에 부딪히는 게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바람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관찰을 한 것이고, 나는 괴로워했는데 이 바람 때문에, 이 움직임 때문에, 바람에도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다 괴로워했다. 그래서 별이라는 게 있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테고, 목표 이상. 이걸 노래하는 마음, 그럼 즐겁겠지. 그리고 그냥 모든 전체 죽어가는 것이 뭔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했고, 사랑해야지. 그리고라는 문장으로 두 개가 연결되면서 사랑한다, 걸어간다. 이건 마음이고, 이건 외형이고. 근데 이건 주어진 길이지. 주어진 길은 안 나왔지. 나라는 화자는 나왔지. 나라는 화자에게 주어진 길. 그럼 나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오늘 밤에도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면 이 오늘 밤의 별은 천상적인 거고, 이건 지상적인 건데, 천상과 지상이 만나버린 거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괴로워했다는 과거일 거고, 그지? 네. 요만큼은 걸어가야겠다는 미래일 거고, 이거는 현재일 거고. 현재 이런 인식인데, 과거부터 미래를 쓰면서, 그치? 네. 과거부터 미래를 쓰면서 요 하나에, 이 중간에 있는 현재의 포커스의 기준을 딱 잡은 거네. 네. 그럼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있었고. 그쵸? 단락으로는 2단락이네. 근데, 글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2단락이지만, 문장상으로는 3개잖아. 이렇게 나눠줘야지. 네. 그렇다면, 요 전체 내용과 여기와 여기는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죽는 날까지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하면서 컴마를 찍은 구조고, 여기는 뭐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2문장인데, 이거 그리고 대신에 요거 따옴표가 하나 있는 거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란다.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런데 바라는 게 아니라 없기를 원하면서 괴로웠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 거네. 그러면 한 문장, 2문장, 3문장, 4문장, 5문장으로 되어 있네.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글 전체 내용상에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깨끗하게, 그죠? 네. 자신의 마음, 그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죠? 내 이상과 현실이 충돌이 있다. 아니면, 이상과 현실이 겹쳐 나타난다. 겹쳐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작품 중심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매체 연구의 방법이라고 치면, 자, 이게 어떤 매체로 전달할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글자로 써 있었겠죠. 활자로. 네. 글자로 썼는데, 또 글자 중에서 시로 쓴 거죠. 그럼 시로 써서 이게 더 정확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 뭔지 설명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게 뭔지 설명했어요? 별이 뭔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매체로 썼기 때문에 이게 매개되차라면 상징성을 획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네. 상징성과 추상성을 많이 획득을 하게 됐고, 내용들을 압축해서 써서 사람들이 그 글자와 글자 사이, 아니면 이 글자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더 넓게, 깊게, 여운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줬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시는 운율, 리듬의 그 글인데, 이걸 이미지에 그리니까 이걸 시화전으로 그린다면 뭘 그리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감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에, 그죠? 바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별 하나가 딱 있는 거를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리겠죠? 네. 이렇게 그리겠죠? 시화전을 그리면? 네.
아니면 요걸 안 하도 요 창문 하나만 하고 별만 딱 그렇게 그런데 바로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림하고 이렇게 좀 스산하게 이해됐어요? 네. 그 이렇게 시화전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는다면 음악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뭔가 차분하고 좀 뭐랄까 좀 약간 웅장한? 아주 약간 웅장하면서 그쵸? 왜냐면 그 차분한 것도 있지만 이 속마음을 각오하고 발생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쵸? 이렇게 그려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글자 시화전 동영상인데 이걸 만화로 그렸을 때 카트를 만들면 몇 카트를 만들고 이렇게 괴로워했다 그러면 이거를 카트를 만들면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입새 그럼 요거 하나 만들겠네 이렇게 입새 그렇죠. 한 카트 별을 노래 사랑을 노래하죠 이렇게 사랑해야지 요거하고 요거는 그리고인데 요것도 한 카트 네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 만화로는 몇 가트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매체에 따라서 어떤 표현 방법이 이 글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쓰면 매체 중심의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은 뭐 했어요? 이렇게 작가 비평하고 시대 비평하고 독자 효용론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매체로 어떤 식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느냐를 한 거죠. 이제 좀 더 뭐 신화라면 신화나 상징 뭐 신화나 원형도 있겠지만 신화나 뭐 이런 값은 별에 대한 상징 그죠? 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신화까지 할 거는 없죠. 그러니까 신화나 원형으로 쳤을 때도 별이 뜻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뭐 특별히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늘의 의미가 뭐냐? 별의 의미가 뭐냐?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더 심화해서 연구를 하면 이게 원형 비평과 관련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적으로 이거를 그때 뭐 수행평가 내려고 이거를 이렇게 의뢰를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작가는 뭐를 중심으로 하면 돼요? 시인. 시대는 뭐를 하면 돼요? 일제치하의 독립을 꿈꾸는 수감자. 네. 그죠? 3번 독자는 뭘 중심으로 하면 돼요? 공부를 하면서 뭔가 희망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 그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또 뭐 있어요? 이거는 작가 무슨 론? 표현론. 이건 뭐라 시대? 반영론. 이건 뭐라고? 독자 효용론. 그 다음에 요 시 내용과 구조, 특성 이런 것들을 하면 구조적, 절대적, 작품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추가로 해서 더 심화하고 싶으면 하늘의 의미, 별의 의미. 그죠? 이런 걸 하려면 하늘과 별에 대한 기본적 다른 시인들의 인식들, 별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교문학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깊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6번은 뭐라고요? 매체로 했을 때 이게 시라는 매개체로 한번 볼 수도 있고 매체 비평이라는 게 특별히 없으니까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든지 시화전으로 만들든지 만화로 만들든지 소설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갈래별 특성이 이 시를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 때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서 써주면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시를 여러 각도로 보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